이리 오너라 이리 오. 2월 4일 나왔던 월버를 오늘 2월 20일 날 네. 녹음해가지고 네. 2월 20일 날 올라갑니다. 아유 2월 달이 뭐해? 막 여러 가지 이 코로나에 뭐해? 막 정신 없어가지고 비상회의에 뭐 여기서 자료 나왔을 때 몰돌이 게 많은데 우리 프로 댓글러가 왜 월버는 녹음 안 한다고 많이 항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댓글에 많이 달려가지고 왜 안 홍씨가 그래서 하는 거니까 딱 간략하게 데이터 3법 스타디 그 내용이랑 사실 오늘 이번 한 달 동안에 탑픽으로 했던 게 많이 나이스 평가 정보였는데 이미 다 올라버려가지고 좀 그러네. 하여튼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내용을 인사해야 되는구나. 예. 윤세 윤조입니다. 이베스트 정우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저번에 그 바로 전에 저희가 이제 159회 했을 때 안진아 연구원하고 그 의류업종 했잖아요. 근데 항상 안진아 연구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재밌었다고 듣는 내내 웃으면서 좀 들었다고. 네, 유쾌하니까요. 유쾌하니까 그 친구가. 그리고 마침 오셨는데 이거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두 분이 이거 똑같은 질문을 올리셨는데 대한예품 얘기인데 그 CJ 헬스케어가 뭐 증설을 하는 건가요? 뭐 그게 혹시 증설을 하면 증설은 계속 하고요. 잘못 알고 있죠. 잘못 아시는데 이게 증설하면 뭐 치킨 게임으로 가는 건지 그걸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CJ 헬스케어 쪽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증설을 하더라도 기초수액제보다는 영양수액제 쪽으로 증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영양수액제가 수익성이 훨씬 좋고 더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쪽을 강화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기초수액제는 사실은 대한약품은 비용 구조 차이 때문에 수익을 내는 거고 타사 같은 경우는 기초수액제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다면 마진이 낮은 사업 부분을 확대하는 것보다 마진이 좋은 사업 부분을 확대하는 게 당연히 정답이고 과거에 JW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식으로 증설했기 때문에 영양수액제 쪽은 좋아요. 저희 그냥 딱 맞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초수액제 1,000 얼마잖아요. 다 급여 적용된 거. 영양수액제 맞아보셨잖아요. 가격 다르잖아요. 뭐 무슨 주사 전혀 효과도 없었는데. 뭐 비타민 주사 이거 말고 많이 있더라고요. 5만 원밖에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대목 주사인가? 대목 주사가 아니라 뭐지? 아마 거의 수액제 하는 회사들은 아마 영양수액제 쪽을 드라이브를 거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걸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다 양쪽 다 업데이트는 제가 할 수가 약간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대한약품이 싼 건 맞잖아. 네, 싼 건 맞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3법 얘기 좀 해줘요. 데이터 3법인데 사실 데이터 쪽 관련된 거 얘기예요. 일단 스터디예요. 말 그대로 제목도 스터디라고 썼고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데이터 3법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좀 막혀 있다가 1월 9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 상용화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한 단계를 좀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의 구성을 아주 심플하게 항상 하듯이 해외 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그런 걸 먼저 살펴보고 그럼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지? 라는 걸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적어놨는데 해외 쪽은 뭐 여러 나라들이 데이터를 사고 팔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민간 데이터 브로커 시장이 있어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판매업자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중국도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은 금융 정보에 하나는 거지만 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 뭐 사실은 큰 케이스로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그런 데서 뭐 이렇게 구매를 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건 2018년 9월 달에 구글이 마스터카드 사로부터 가명 처리된 개인의 카드 사용 내역. 이건 어떻게 보면 법적인 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정보를 돈 주고 샀다라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들은 뭐 사실은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사고 팔았던 경험이 있고 그쪽 시장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성 정보라던가 이런 구매 데이터 같은 게 이후에 결국 빅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그쵸. 그런 자산 가치로 되는 자산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게 보는. 그렇죠. 미국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그거보다는 좀 더 중요한 거는 24페이지에 보시면 익스페리언이란 기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인데 2억 3,500만 명의 개인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파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나이스 평가정보처럼 크레딧 뷰로 그렇게 신용평가 회사인데 매출의 25%는 이 데이터 판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평가정보가 앞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치. 데이터를 가공해서 팔겠다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은 이미 이걸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업이 사실 최근에 IC평가 정보가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림 11번 보시면 24페이지 그림 11번 보시면 익스페리안이 시가총액 및 PE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46배네.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이쪽은 당연히 미국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서 오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저번에 둘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한 46배 가는데 네. 나이스평가 25배면 네. 상대적으로 싼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는 싼데 일단은 과거에 목소리도 완전 깔고 거의 네. 12조로 말했는데 과거의 익스페리언이 보통 한 25배에서 30배 정도에 계속 멈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적정 PR이냐 사실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건데 미국 장이 많이 오르면서 최근에 더 많이 올랐던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꾸준히 그랬던 것보다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참고해야 되는 그냥 것 중에 하나인 거고요. 특이한 거 2개 말씀드릴게요. 여기 피코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랜도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신, 전기, 수도 그런 나쁜 내역을 가지고 스코어링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SNS 데이터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성 같은 것도 자기네들 알고리즘에 넣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파냐면 은행에다 갖다 팔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클릭하면 다 정보 떠요. 왜냐면 저희 이름으로 월급 들어오고 신용카드 있고 뭐 자동차가 있건 뭐 집이 전세가 있건 뭐 보유를 하고 있던 그 모든 재산 내역 같은 게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가정주부, 학생 혹은 약간 경제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스코어링 매기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SNS에 글 올리는 거 맞춤법 뚫리면 신용등급 떨어져? 뭐 그런 얘기도 돌았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해외에서는 이미 알고리즘을 짜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게 여기서 잠깐 사견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서 스코어링이 되게 잘 돼서 이게 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약간 지하 경제 그리고 고금리 대부업체들한테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제1금융권에서 못 빌리시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재반 여건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셨던 건데 제1금융권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다면 스코어링을 매겨가지고 시중평가를 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약간 지하 경제나 뭐 아니면 고금리 대부업체들 그런 데들보다는 오히려 좀 더 우량한 업체들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뭐 단기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은 그게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26페이지, 27페이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죠. 이게 네, 드디어 통과됐으니까. 네, 일단은 데이터 3법. 뭐 신문 기사 읽어도 이해 안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그거 3개예요. 3개니까 3법이죠. 그래서 각 법안이 모두 개정되면서 각종 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신용정보법 아니야? 사실 각각 다 개성은 그래? 있어요. 난 신용정보법이 저렇게 돼버리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으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있죠. 그게 의미가 있다 봤는데. 네. 일단은 뭐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산업이 성장할 건데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건 뚜껑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돼서 뭐 여기 각각 이렇게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거고요. 정보통신망법으로 분산된 감독 기관을 통합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용정보법에서 실질적인 산업 적용 방안을 이렇게 규정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생겨날 거고 앞으로 개정 많이 되겠죠. 어쨌든 이게 그냥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는데 저희가 보는 건 3가지예요. 첫 번째, 가명정보의 도입과 가명정보의 상업적 목적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명정보. 가명. 네. 이게 뭐냐면 여의대로 14번지에 거주하는 그 홍길동 74년생 뭐 자산운용업 종사자 이거 개인정보예요. 누가 봐도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모든 직업과 나이 다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남성 익명정보예요.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법은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쉽진 않아요. 개인정보 노출시키면 되게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겠죠. 일단 개인정보는 그래서 가공하기가 좀 힘들고 제공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익명정보는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70년대생 금융업 종사자인 홍모 씨. 이게 가명정보예요. 가명과 익명의 차이. 네, 익명은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명은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완벽하게 있죠. 근데 개인정보는 아니에요. 누군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통계 낼 때 다 가능한 거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대수 썼던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식별, 비식별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 가공과 그 범주에 대한 정의조차도 없었어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없었죠. 네,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제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신용조회업의 규제 체제를 정비했다.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크레딧 뷰로 사업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것도 있고 겸업금지를 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크레딧 뷰로 회사 6개 있어요.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 D&B, 이크레더블, 여기까지가 상장회사 3개, 하나 더 있어요. 상장회사 SCI 평가정보, 그 다음에 비상장사 코리아 크레딧 뷰로, 한국기업데이터. 이 6개 기업에 대해서 금융위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임 장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물론 다 풀어준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임 장벽을 낮춰준 겁니다. 그래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들 6개는 겸업 금지 조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스 평가 정보가 어떤 금융기관에 A라는 금융업체에 가가지고 그 용역이나 아니면 솔루션 사업을 하면서 한 100개 정도 사업을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한 30개 정도밖에 못했어요. 겸업 금지 조항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못했어요. 그랬던 것들이 이제 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영역이 다각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은 복잡한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크레딧 뷰로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나이스 평가 정보가 주가 좀 오른 것도 있고요. 최근에 나이스 D&B가 올랐어요. 이유는 심플해요. 기업 리서치 하는, 마케팅 리서치 하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고객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어?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신용평가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마이데이터란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개인의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의 주체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은행 아니면 카드 그런 내역들을 다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관리 어떻게 하겠어요? 동의를 하는 거죠.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하면은 이제 핀테크 업체들이 그걸 가공할 수 있겠죠. 뱅크셀러가 그런 거네. 네, 그렇죠. 뱅크셀러가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업체들이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뭔가 용이해질 거고 점점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질 거고 서비스 영역도 많아질 거고 시장이 커집니다. 그럼 이제 핀테크가 더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직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이 데이터 3법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아주 간략하게 이게 뭐다라고 겉핥기식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그러면 나이스 평가 정보가 되게 좋아 보이니까 사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질문하신 분들 많은데 나 같은 마마리트가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내가 맨날 그러고 있지. 네. 좋은 회사예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커버했고요. 실적도 계속 올라요. 역성장도 안 하고 되게 좋은 회사예요. 다만 TP를 잘 안 올려 정웅 씨가. 다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서 네, 그래서 그게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기업이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크게 바뀌어가지고 과거에 한 5에서 10% 성장했는데 향후에는 연평균 20%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더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성장 안 할 거예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게 이 사업이 이제 시작한 거니까. 네, 규제가 파이는 커지는 시장인데. 네, 그건 맞아요. 이 주가 밸류에이션과 이 커진 속도와의 어떤 밸런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주가가 좀 선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요. 빨리 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쉽tin가 생각은. 네, 그렇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좀 지켜보자. 확신이 조금 덜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되게 무거운 기업인데 데이터 3법 마치 테마주로 막 엮인 것처럼 급등락을 하더라고요. 테마주라기 보긴 그래요. 이거는 사실 이유가 있는 거고. 이유는 있는데 얼마나 성장할지를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확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 얼만큼인지 확신이 없어요. 근데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올랐었다. 그럼 당연히 좋아질 건 뻔한데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좀 한 발짝 뒤에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이스 평가 정보 뒤에 내용을 적어놨는데 사실 그 내용이 다기 때문에 데이터 3법 주로 업체 얘기하면 네. 더 좋은 비디오도 얘기를 많이 해서 되게 네. 좋았었고 네. 비트 컴퓨터도 얘기하고 이것들은 어때? 사실 그런 것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역시 우리 경씨 알았어요.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월고에 뭐 리노 내용 공업 다 한 거지 뭐. 네, 리노 공업을 넣어놓긴 했는데 뭐 탐방을 갔다 와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좀 더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V에 올렸고. 네. 특이한 거 2개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서 일단은 피치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관련된 소켓 기업들 아마 다 실적이 좋아야 정상입니다. 리노뿐만 아니라 메모리나 한 업체들도 다 좋아져야 정상이고요. 네, 특이한 건 리노 입장에서 2가지 약간 추가적인 모멘텀은 있긴 있어요. 이게 당장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뭐냐면 일단 5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칩이 발휘 되면서 뭐 2019년 4분기 실적 좋을 거고요.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뭐 2020년에도 1년 내내 좋을 텐데 퀄컴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대형 몇 개의 그 대형 고객사들이 있어요. 근데 고객선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이 회사도 자기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엄청나게 큰 미국의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리노 쪽에서 이제 소켓이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G 관련된 적어도 테스트 소켓 쪽에 물량은 아직 크게 안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야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물론 지금 그 회사가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겠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중국 쪽에서 이제 만드는 생산에 대해서 좀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뭐 빠르면 뭐 하반기나 자세히 시점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들어왔을 때 한번 세게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초음파 프로브 쪽 의료 공장이 다 완공이 됐고요. 생산 설비 이전하고 있어요.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신규 고객선 나올 것 같은데 규모가 작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반기 때는 이제 약간 IC 텔 소켓 정도로 모멘텀 보시고 하반기 때는 의료 장비 쪽에서 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리하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는 데 동의하시면 같이 리노랑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좋아진 건데 싼 주식은 아니고. 네. 어느 순간부터 싸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싼 주식은 아닌데 성장이 지속 가능하게 일관적으로 나오니까 네. 올해 좋아 보여. 좋아 보이는데 아쉬운 건 지금 2월 4일 날 했어야 되는데 방송을 2월 20일 날 하는 바람에 지금 주가가 올라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네, 지금 그래요. 지금 집가 급등하는데 리노 뭐 계속 지금 거의 연일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네, 좀 약간 주춤할 때 보시면 좋은데 좀 그러네. 이건 센터장님 근데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장이 되게 비싼 걸 다들 아는데도 계속 거더라고요. 꺾이질 않고. 그러니까 고성장주 비싸도 그냥 계속 프리미엄 받는 장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정신 연구원이랑 이제 가끔 우승하는 가치주가 뭐냐는 거지. 지금 가치란 개념이 우리가 가치주가 단순하게 싸기만 하다가 아니라 항상 보면 배당도 배당 성장형 스타일이 좋듯이 하나 같은 것도 가치주였지 뭐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날 성장을 있어야 우리가 배당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대립되는 개념이 그냥 배당 잘 주는 가치주 싼 거 언젠가 될 거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봤을 때는 달러도 좀 약해져야 되고 뭐 매크로한 환경들도 있는데 전혀 금리도 그런 환경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 리노가 되게 좋아 보이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사실 정우식 팀장이랑 부닥치는 부분이 나는 지금 가치보다는 무형자산 가치를 쳐준다면 나중에 한번 더 무형자산 가치를 쳐준다면 더 좋습니다. 그치. 근데 아직은 쳐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주는 거고. 나는 이래서 맨날 욕먹는 거죠. 또 흥분해가지고 뭐 하다가 꺾이면 뒤들어가지고 욕하는데 성장주는 끝까지 같이 가다가 완전히 부러져서 무너질 때 팔면 돼요. 내가 자꾸 딴 데 가봤자 지금 계속 제시하시는 종목이 지금도 나 어디 가면 물어오면 이렇게 이거 말하는데 되나? 다나와 얘기하고 지금도 동국지향 얘기하고 있고. 네, 뭐 그 제가 많은 분들이 제가 가치주 뭐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기업이 가치주라는 틀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저평가돼 있으면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해요. 그래서 직업도록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동국제약, 리노공업, 나이스 평가 정보도 말씀드렸고요. 다나와, 서흥 그 모든 기업의 공통점은 그냥 역성장을 안 해요. 매년 성장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타이밍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면 항상 올라가 있더라고요. 혹시 오늘 점심을 내가 중국집 갔었어. 근데 이제 갑자기 왔었어요. 근데 이제 맨날 말해도 뭐 하여튼 우리 뭐
운용 사이드가 아니라 그냥 네. 증권사 임원이야. 네. 나랑 친한 친구인데 들을지 모르겠다. 근데 맨날 내가 아니 난 그냥 그런 거 가끔 주식 물어보면 네. 생전 안 하더라고. 동창 이거 안 하고 하더니 갑자기 야 지호야 뭐 좀 사야 되냐. 그래서 성 사나 했더니 네. 오늘 나 밥 먹었는데 네. 이거 왜 이렇게 안 움직여서 내가 하다 보면 했어. 안 빠지잖아. 그러니까 네. 막 어쩔 줄 몰라. 주식 사면 바로 움직여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네. 않아요. 그냥 좋은 주식들은 네, 그쵸. 리너 같은 게 정말 좋은 주식이다. 네. 서원 같은 경우도 항상 문의 많이 받던 게 재미없잖아. 안 오르잖아. 그랬어요. 지금 차트 보세요. 안 올랐는지. 네. 그 보시면 될 것 더 같아요. 웃기는 게 있을까? 네. 내가 그쪽에 저번에 AD가 가다 좀 멈췄어. 내가 AD도 야 뭐 AD가 굉장히 좋아. 어차피 이쪽에서 타는더니 오늘 샀나 봐. 영 주식이 불안하다니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왔더니 오늘 또 올라가. 내가 속으로 야 너는 정말 주식 못한다. 들어라. 내가 정말 주식 못한다. 내가 그랬었던 게 네. 비싸다 이거야 계속. 그리고 굉장히 빠져있는 좋은 것들 좋아하는데 장이 성격이 그런 것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좋아하는 말이 네. 가고 성장하고 네. 성장하는 주식이 이런 충격으로 주가가 잠시 빠져 있을 때 뭔가 안 좋은 뉴스로 네. 그때 그거 사는 게 제일 낫죠. 네. 저 성장하는 기업을 사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싸고 성장하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업 밸류에이션 같은 거 많이 보고 재무 구조 많이 보는데 사실은 역성장 국면에서는 아무리 싸도 시장에 관심이 좀 없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안 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재미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기업을 지켜보셨다가 그때 사시는 것보다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뭐 미리 선제적으로 사시는 것보다 확인한 다음에 사시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부동산이 좋아 보인다고 건설회사 샀던 사람들이 망했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을 샀어야지. 네. 이게 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좋아 보이는 걸 사는 거지. 좋아 보이는 거니까 그 비슷한 게 뭐 있을까? 절대 맞아요. 그런 투자 방식은 적절하지 네. 않다. 뭐 특히 뭐 짝짓기 매매, 네, 뭐 피어 매매. 뭐 근데 네. 나는 사실 잘 모르. 아까 정우식 스타일을 정말 내가 아는데 아까 뭐 CJ 헬스 뭐 CJ 네 대한약품? 네, CJ 대한약품이랑 이 JW 친구는 지가 생명과 보는 기업만 봐. 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네. 그 기업 잘 모르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당황한 것 같아. 잘 네. 모르고 있는 거. 사실 탐방을 안 가봐가지고요. 몰라. 네. 아니,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 모닝 미팅 분위기는 홍식이 들어와서 알지만 내가 네. 막 다그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성장이 이렇게 없는 것 같죠. 지금 기업들에. 그죠. 성장이 없는 사이기 때문에 성장 쪽이라도 있는 기업이 눈에 띄는 순간 미쳐버리는 거야. 맞잖아. 내가 맞지. 그렇죠. 그래서 더 쉬워. 그 기업을 찾았을 때 그게 말했던 아까 중성이 그랬지만 대형주도 있다니까요. 전기 같은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전기 같은 그렇죠. 거. 뭐 여태 뭐가 있지? 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성장이 포착된 성장을 어떻게 찾는 거냐?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말하는데 뭔가 성장에 자신 없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뉘앙스 차이야. 오늘 뭐 셀티온도 아까 녹음했었는데 오늘 재훈이가 네. 신재훈 연구원 저기 NDR 돌고 있더라고. 셀티온가. 나 뭣도 모르고 그냥 셀티온은 야뭐 이러냐 뭐 했더니 뭐 옆에 셀티온 관계자 저 셀티온 예 안녕하십니까 한 다음에 이제 뭐 센터에서 서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고 왔는데 그런 거지 이제 좀 우리가 원하는 성장이라는 거는 또 뭔가 기대보다 조금씩 더 나와야 돼. 그렇죠. 기대보다 조금 더 비트했을 때 좋다 많이 나쁘다가 오른다. 아니라 이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그냥 적당한 기대를 주면서 그보다 더 나오면 좋은데 꼭 셀티온은 좋은 기대를 줬다 실망인데 이번에 실적 잘 나왔거든. 그래도 주가 안 되대. 이번에는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왔고 상당히 나 마음에 들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우리 최성원 연구원이랑 간만에 우리 셀티온 다시 한번 공격적 해볼까 했더니 바라자마자 바로 빠지고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뭐 셀티온 워낙 일반 투자분 좋아하시는 종목이어서 저는 분명히지만 그래서 삼바를 좋아했어요. 삼바는 성장이 확실했고 실적 때 나오면 실적은 그냥 그래도 그 앞에 가이던스가 좋았기 때문에 삼바가 훨 안 보였는데 지금은 뭐 셀트도 볼 때가 온 거 아니야. 네.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졸다 깨가지고 내가 카메라 앞에 있었네. 마무리 들어갑시다. 네네. 이리 오너라. 이리 와.